경기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하반기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제팀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 이사회의 과반은 사회이사가 돼야 하고 사회이사 자격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판매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상승하면서 1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제의 급락을 다소 만회하면서 1800선을 회복했는데요. 시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8.72포인트 오른 1801.85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유럽 위기감 완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의회 연설 등을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국내 증시에는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419억 원, 2,14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투신과 보험을 앞세워 3,9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1,800선까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한 의약품과 전기가스 업종이 큰 폭으로 올랐고 철강금속과 기계 등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종은 카카오톡의 무료 통화 서비스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0.59% 상승하며 다시 120만 원대를 회복했고 기아차와 포스코 등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과 LG전자도 각각 3% 넘게 급등했고요. 반면 현대차는 0.21% 하락했고 삼성화재와 현대글로비스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5.84포인트 오른 456.68에 마감했습니다. 예,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오늘 소외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송 기자, 주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함께 봐주십시오. 네, 오늘 의약품 업종이 3.51% 오른 것을 비롯해 전기가스업과 철강금속 등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종근당이 7.51%, 녹십자 6.18%, LG생명과학 5.52% 등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올 1분기 코스피 지수가 10.31% 상승한 반면 이들 소외 업종들은 하락하거나 상승률이 기대보다 낮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외 업종들의 가격 매력이 큰 데다 하반기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강업종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철강 사이클이 바닥권에 있고 하반기 중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이 발생한다고 평가할 경우 영업이익은 상반기에 비해 4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약업종 역시 정부가 약가 인하 정책으로 올 상반기에 투자 심리가 극도로 냉각됐었는데요. 올 3분기에는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며 급락장의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전기가스를 중심으로 한 유틸리티 업종도 최근 공공요금 인상 분위기로 투자 매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1일 지역 난방공사에서 지역 난방 연료금을 평균 6.5% 올리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유틸리티주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서 매력이 높은 데다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예, 주식 워런트죠. 즉 ELW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ELW 유동성 공급자에서 손을 떼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송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수익성 악화로 ELW의 유동성 공급자인 LP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증권사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증권과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등 3개사가 지난 3개월간 ELW 유동성 공급을 사실상 접어 한국거래소의 올해 1분기 LP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LP를 포기하는 증권사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UBS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과 도이치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LP 사업을 접어 한때 30개사에 달하던 평가 대상은 현재 24개사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들 증권사가 LP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른 ELW 시장이 위축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당국의 규제로 ELW 거래량 자체가 1년 전보다 10분의 1가량으로 줄어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조 3천억 원에 달했던 ELW 일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달에 714억 원으로 94%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또 LP들의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는 가격 할증률도 지난해 12월 12%에서 현재 1.9%로 크게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늘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타결 후 등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갔으나 1시간여 만에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거처럼 정쟁과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해 민생을 저버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하반기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제팀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 해왔지만 지금 상황이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계 모든 나라는 경제에 전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경제와 더불어 안보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 이사회의 과반은 사회이사가 돼야 하고 사회이사 자격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업별로 다른 이사회의 사회이사 비율이 일괄적으로 50%를 넘어야 합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사회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판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11,708대로 월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월보다는 9.7%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3.4%나 판매가 늘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다양한 신차를 출시하며 판매 공세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BMW가 2,995대로 가장 많았고 벤츠 1,868대, 폴크스바겐 1,467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입차 시장 규모는 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정비 서비스 수준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비센터 한 곳당 차량 등록 대수는 벤츠가 3,672대로 가장 열악했고 BMW 3,306대, 폴크스바겐 2,677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센터 한 곳당 등록 대수가 많으면 대체로 고객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리비 산정 기준도 천차만별입니다. 렉서스의 경우 공식 딜러의 부품 가격이 병행업체보다 13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에 대한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회장은 계열저축은행을 통해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5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주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일본의 리조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 등 지난달 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최고 경영진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빚은 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카드 연체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달성됐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하우스푸어 등의 부실에 이어 또 다른 부실의 축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올 1사분기 연체율은 2.42%로 전년 동기 대비 0.58%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삼성카드는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 급등한 2.80%. 그래서 전 카드사 중에서 연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밖에 롯데카드와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등도 금융위기 끝물인 2009년 3, 4분기 평균 연체율에 근접한 수준으로 도달했습니다. 예,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신용카드 연체율이 또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것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카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고객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가계대출 현황인데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0.71%로 2007년 3월 이래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고금리의 카드 대출로 몰린 점도 주요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예, 당사자인 카드사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카드사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손 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놓은 만큼 아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사가 감내할 수 있는 연체율 수준은 최대 5% 정도로 이에 비춰보면 절대적 수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악재가 겹치면서 돈을 못 갚는 회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론 심사를 강화하고 대손 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놓은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드론 연체자 중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일으킨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고 저신용층의 대출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연체율 급등은 부실의 내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신용평가사인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신용등급별 다중채무자 비중은 1, 4등급이 5%로 5% 이하인 반면 5등급, 6등급, 7등급에는 다중채무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체의 질이 문제인데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층의 연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부실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GM은 6월 한 달간 노후 차량을 반납하고 쉐보레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정부 차원에서 시행했던 노후 차량 세제 지원 이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최대 규모의 노후 차량 교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본인의 노후 차량을 쉐보레 대리점에 반납하면 스파크는 75만 원, 아베오 및 크루즈는 100만 원, 올란도, 말리부, 캡티바와 알페오는 11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용차가 오는 29일까지 매주 2명씩 총 8명의 릴레이 시승단을 선발해 넥선 W의 시승기를 공식 페이스북과 브랜드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또 넥선 W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이나 브랜드 사이트에 올리면 매주 추첨을 통해 외식 상품권과 커피 교환권 등을 증정하는 넥선 W를 찾아라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 말까지 영업소 방문 고객은 행운 복권을 제공하고 브랜드 사이트에 입력한 행운 번호 추첨을 통해 총 601명에게 40인치 LED TV와 태블릿 PC, 주유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KT는 소상공인의 통신비 절감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터넷 전화 비즈콜을 출시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그룹의 회원끼리 원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무료로 내선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 내선 전화를 이용하려면
구축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용요금은 회선당 월 4,000원입니다. 하나은행이 부산 및 영남 지역에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내에 마린시티 PB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원스톱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세무, 부동산 및 투자상품 전문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을 배치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현충일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금성이 태양을 가로지르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 한 끼 드시고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어떨까요? 100년 만에 돌아온 우주쇼 구경하시면서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